열린방송 참여하는 지상파 93.7MHz 한밭 FM 초대석입니다. 오늘 성낙원 예총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밭 FM 대표 임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낙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 2월이죠? 네. 예, 제12대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 12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때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예. 간단하게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뭐 한 달여 남짓 이렇게 지났는데요. 예. 일단 저를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당선되게끔 해주신 대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전 예술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이렇게 지내봤는데 너무 지금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준말 이제 예총인데요. 예총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총, 대전 예총 하면은 이제 10개 단체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축, 예. 국악, 사진, 문인, 그다음에 연예, 미술, 그다음에 연극, 예. 영화, 음악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 예술인들의 전문 예술인들의 회원 어떻게 보면 권익 보호와 예. 그다음에 대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차원에서 그런 작품이나 공연 제공해주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거 당시 변화와 혁신을 선거 표어로 삼으셨는데요. 어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시는지요? 예술인들이 사실 좀 내세우기를 이렇게 나서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활동들을 많이 해도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예총 한 20여 년을 이렇게 지켜봐오면서 같이 활동해오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변화를 통해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총이라는 것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은 퇴보거든요. 그래서 예술계를 좀 한 발짝 끌어올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그런 국제화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고 강력하게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보고자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류 예술문화 도시를 선거표였죠? 예. 뭐 인류 예술문화 도시 대전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대전시가 보면은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또 비전을 내세웠거든요. 경제도시, 인류 경제도시 가기 위해서는 예술 문화가 바탕이 안 돼서는 절대 저는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또 그렇게 이제 예술 문화에 투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류 예술 문화 도시를 가기 위한 여러 이제 제가 공약들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대전이 노잼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꿀잼 도시로 바뀌어가는 그런 탈바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기업이 이제 해외 개척, 해외 진출이 천병이었다면 지금은 뭐 K 음악, K 영화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런 한류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또 국익을 위해 기여하는 바 뭐 상상 이상이죠. 몇 가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간단하게 좀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예술인 자신부터 사실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봐서 존경받는 예술인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꾸준히 좀 될 거고요. 그래야만 품격 있는 대전 예총으로서의 거듭 발전할 거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이 첫 번째 좀 돼야 되고
그런 바탕 위에 지금 대전 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 국제 예술제로 격상해서 이제 개최를 하고 그래서 해외 우리 한류 팬들을 대전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대전의 10개 단체에서 공연 및 전시하는 이런 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고 또 우리 대전 예술인들을 해외 국제 무대에 진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예술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컬처 아카데미. K-컬처 아카데미. 뭐 하는 이것도 역시 이제 한류 팬들을 대전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K-팝이든 댄스든 뭐 그림이든 뭐 여러 다양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과정. 그다음에는 대전의 예술인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 창출. 그 대상이 외국인이군요. 외국인 대상으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그들에게 이제 예술적인 소양도 키워주고 또 뭐 더불어서 이제 대전 내지는 한국의 예술 문화 수준도 높이고 알리고 뭐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네요. 새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똘똘 뭉친 회장님 새로운 각오로 이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뭐 이총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원로 또 중장년층이 제가 알기로 대전 예총에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적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화를 주겠다 싶어서 제가 별도의 이제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건 이미 이제 조직이 구성이 끝나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작가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작가위원회는 그럼 어떤 분들인가요? 분야는? 분야는 전 분야에서 젊은 우리 작가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분야는 뭐 각 고루 10개 우리 단체가 있는데 있으니까 공통 분모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원로들이 어떤 청년들이 정책을 세워도 그게 사실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정책 입안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청년들도 계속해서 가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예총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부터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다 보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먼 훗날 뭐 10년, 20년 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젊은 층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대전시 교육청과도 면밀히 소통하려고 이렇게 해서 교육감도 지난번에 이제 뵙고 그런 의견을 또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전 예총에 이제 아까 10개 그 가맹단체 이 표현이 맞습니까? 가맹단체? 회원단체라고. 회원단체. 체육회에서는 이제 가맹단체라고 하는데 회원단체. 활동이 이제 좀 적극적인 곳도 있고 또 좀 다소 뭐 약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 각 회원단체의 좀 활동을 활발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이 활발하게 이게 잘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홍보 같은 거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니까 열심히 활동은 했는데 밖에 알려지지 않으니까 저조한 것으로 활동이 저조한 거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가 프로덕션 운영도 했고 마케팅, 홍보 이제 그런 분야를 많이 이제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활동을 홍보하는데 좀 잘 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교육을 좀 해서 제가 미술 전시관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전시는 되어 있는데 작가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홍보를 해주려고 자료 좀 요청을 해도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요청하면 그 즉시 나와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좋은 작품인데 소개를 해주려도 뭐 자료가 없으니까 참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조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좀 많이 시민들도 활동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뭐 공연이나 뭐 전시회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저희 방송국에 좀 나오셔서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도 적극 알리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저희야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 대전문화재단 뭐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뭐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술인들 활동에 사실은 보조금 지원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하는데 그렇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 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전은 거꾸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요. 예술인들이 참 심하게 얘기해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요. 어떤 얘기? 고개 숙여야 어떤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뭔가 참 보이지 않는 카르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공모사업에서는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이제 그런 지적들도 많이 했었는데 또 이쪽 재단 직원들이 타 지역에 또 심사도 나가고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게 뭔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이사도 중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능력 없는 대표들을 이렇게 뽑았나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지적돼서 나온 부분들이 또 그렇게 보였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보다는 내부의 어떤 갈등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표를 오히려 내쫓는 어떤 그런 형태가 보여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그 개혁이 필요한 곳이 그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술인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또 예술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예술 향유권을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문화재단이 사실 이제 원래 이 기능은 문화예술인들을 후원, 지원, 뒤에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간섭하고 예술인들을 뭐 장악이라면 좀 뭐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역할이 본연의 위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대전 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속히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성 회장님 하면은 이제 평생을 영화와 이제 함께 지내신 분인데요. 잠시 이제 눈을 돌려서 회장님이 평생 종사하신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대전 영화인 협회장을 맡으셨고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다큐멘터리, 교육영화, 홍보영화, 뭐 독립영화도 하셨고, 예. 200여 편을 기획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 예. 또 여러 해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PCI 국제영화제 한국 대표 등을 맡으셨고요. 뭐 간단하게 물론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말씀 나열을 했습니다만 영화인으로서 회장님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오래 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진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촬영하고 현상 인화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했었고. 그때가 그럼 대략 70년대 그렇죠. 초반쯤 될까요? 예, 70년대 이제 저기 뭐 70년대 초반 되겠네요. 그 당시 이제 막 월남전에 갔다가 군인들이 그 월남에서 그 일제 뭐 펜탁스 뭐 이런 카메라 막 가져와서 국내 유통되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하프 카메라 필름 아끼기 위해서 그 반씩 촬영이 됐던 그런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까지는 그 카메라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니콘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촬영도 하고 했었고요. 그럼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제가 전공은 다른 분야지만 이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아니 무슨 그 비디오 이 영상 이런 분야를 하냐고 학교 가서 선생이나 하지. 그 당시 이제 TV 9시 뉴스 딱 틀면은 매일같이 보였던 것이 비디오 테이프 쌓아놓고 불태우는 장면, 불법 비디오, 뭐 음란 비디오 이런 부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영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오를 얘기를 했죠. 비디오 영상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마.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덕션 시작을 해서 사실 혼자 시작해서 한 30-40명 직원 늘릴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션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대학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후진 양성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은 이론과 이제 실전 경험했던 것을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를 만들어서 미래 우리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자.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는 국어 교과서에도 중학교 수록이 돼 있고 여기서 상을 받으면은 서울의 유수대학에서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합격을 또 시켜요. 훌륭한 어떤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제 그게 아마 정치학에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예종 같은 경우는 1, 2, 3등은 무조건 이렇게 합격되는. 그래서 그 입학 요강에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가 명시될 정도로 그렇게 키웠고요. 또 이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관심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씩 이렇게 또 우리 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PCI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또 연결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해외 방송사들 그래서 일본 BTV, 몽골 UBS TV, 또 러시아 아이스트 TV, 중국의 NMTV 이렇게 방송사들이 직접 영화제를 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영화제 할 때는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인들 예술단 공연단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전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던 뭐 기억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다 사업들이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여러 편 영화를 제작하시는데 뭐 영화 뭐가 있는지 제목 좀 한번 말씀 몇 개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 하면서 처음으로 사실 만들었던 것은 옛날에는 이제 홍보하면은 슬라이드로 다 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처음 시도했던 것이 요 가까운 지역의 금산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인 삼의 종주지 금산의 산하
그래서 27분짜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홍보 영화가 이제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전국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별 1호 발사하는 그걸 다큐멘터리로 또 제작을 해서 내보냈던 적이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독립 영화로 PSY 관리 죽음 또 마치 여배우처럼 이런 거를 이제 기획하고 제작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홍보 영화나 교육 영화는 상당히 많이 사실은 제작을 했죠. 그러셨군요. 사실 영화 하면은 많은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 산업인데 대전이라는 지방에서 영화를 제작하시기는 참 척박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우셨을 텐데 잘 지금 끌어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프로덕션 할 때 상업 영화도 만들려고 영화 팀을 별도로 사실은 그런 부서를 뒀었어요. 근데 도전을 사실 상업 영화까지는 도전을 못했죠.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를 오랫동안 끌어오셨는데요. 뭐 보람도 있으셨겠지만 또 어려움도 많으셨을 테고 그 에피소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대전의 영상 산업을 키우는데 청소년 영화제만큼 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니까요. 그 영화 영상 쪽 하겠다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대전을 오게 되고 그래서 대전에서 어떤 그런 환경을 보고 자랐을 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대전에서 터전을 찾게 하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었고요. 근데 타 지역에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제안을 하면서 뭐 대전시에서 3천만 원 보조해 줄 때 어느 지역에서는 10억 얘기를 하면서 지원해 줄 테니까 와라. 제가 3천만 원하고 10억 돈만 보고 이 영화제를 했다면은 10억을 선택을 했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10억을 포기를 하고 대전을 고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예산 변화는 참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참 많은 업적 실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이제는 20여 년 지나니까 이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많이 좀 발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대전에서 이렇게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고 영화제가 뭐 청소년 영화제 이런 행사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뭐 좀 그러니 뭐 이걸 끌어가시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이게 뭐 충분히 뭐 수익성이 뭐 좋은 그런 사업도 아닐 테고요. 뭐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해 동안 진행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뭐 대학도 합격하고 뭐 그랬는데요. 뭐 혹시 생각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대전 영화제를 통해서 뭐라자면 진출한 영화인. 우리 청소년 영화제 1회, 2회 때 이제 출품을 했었는데요. 가까이 충북 증평 여중에 다녔던 지금 톱 탤런트가 되어 있는 박보영, 박보영 배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출품을 해서 상을 받고 지금 아주 대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한 2, 3년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아마 그 박보영 배우를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물었던 모양이에요. 언제부터 배우의 꿈을 갖게 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그 출품하고 그때부터다.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그 자료 좀 챙겨달라고 그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스타 뭐 그뿐만 아니라 한
그 출품했던 수상자들의 한 7, 80%가 현재 감독으로 예, 또 예. 스텝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이름을 해봤어요. 활동을 예, 예. 어떻게 하고 있나. 예. 그랬더니 7, 80% 정도 그 정도 활동하는 모습을 봐서 예. 상당히 참 마음이 예, 예, 뿌듯하셨겠네요. 예. 예. 하긴 뭐 원래 그런 게 보람이죠, 뭐. 예. 예. 좀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또 그런 데서 그런 보람을 찾으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예. 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전 영화 산업 발전에 많은 참 공헌을 하셨는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장님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박수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우리 좀 이제 예총 회장님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인들에게 혹은 뭐 대전 시민에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인사 말씀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중국을 오랫동안 이렇게 예술 교류를 했는데 거기가 보니까 덕예쌍형 예술인들 무슨 뜻입니까? 직접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예술인들 덕을 갖추면은 향기가 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작품이 우수해도 또 좀 저 시민들이 보기에 예의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을 갖춘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또 어려서부터 덕을 갖춘 예술인들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우리 대전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예술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항상 좀 덕이 있는 예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송 회장님의 애창곡 이명웅의 보랏빛 엽서 한 곡 들으면서 한낮 FM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임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오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